당신이 빛나는 공간 라루체 시어터. 대형 LED와 프리미엄 인테리어, 최상의 서비스로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 문의는 770-313-6989.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설사성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연방보건당국이 새로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최근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으로 72명이 확진됐으며 현재 감염을 일으킨 식품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와 관련된 또 다른 여러 지역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앞서 테일러 팜스는 멕시코 중부에서 생산된 일부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자진 리콜한 바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실험실에서 확진된 환자 외에도 7,400건 이상의 추가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특히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확진 환자 가운데 30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사례는 41개 주에서 확인됐고 환자의 연령은 2세부터 95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고와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미세 기생충으로 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감염됩니다.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되면 물설사와 복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주 동안 증상이 지속되거나 호전과 재발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CDC는 최근 감염 사례가 늘면서 의료기관에 사이클로스포라 검사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살모넬라나 대장균처럼 유전자 분석만으로 감염원을 쉽게 추적하기 어려워 역학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섭취하고 가능하면 익혀 먹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 세척만으로 기생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설사가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4년 조지아주 아팔레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콜트 그레이가 25일 베로우 카운티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레이는 검찰과 형량에 대한 합의 없이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레이는 2024년 개학 직후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학생 메이슨 셔머혼과 크리스천 양굴러, 교사 크리스티나 이리미에와 리처드 에스피놀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 총 5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으며 그레이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절차는 형량과 가석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양형 심리로 진행됩니다. 법정에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피해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며 변호인단은 그레이의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 정신적 사회적 배경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은 그레이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장래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종신형과 가석방 제한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법적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한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는 아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제공한 혐의로 살인 등 2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드웨스트 폴트리 서비스가 생산한 달걀 158만 9,577개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흰색 일반 달걀과 갈색 방사 사육 달걀로 크로고, 심플 트루스, 컨트리 모닝, 브룩셔스 등 여러 브랜드로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6년 6월 6일부터 7월 3일 사이 텍사스 농장에서 생산됐으며 판매 기한 또는 소비 기한은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제품입니다. 리콜 대상 달걀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시시피, 뉴멕시코 등 남부 지역 소매점과 식자재 업체에 공급됐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크로거 매장, 브룩셔 그로서리 매장, 그리고 일부 소규모 소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자체 환경 검사와 원인 분석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을 확인해 선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방 조치로 텍사스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달걀의 출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소비자는 달걀 상자 측면에 표시된 공장 코드와 줄리안 날짜 157에서 184를 확인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는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달걀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의 반품에 전액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발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중동 위기 재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반등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일 미국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리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58%로 한 주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전쟁 개시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반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금리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다시 중단된 상황에서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을 공격한 게 유가 급등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추이를 고려할 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동안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이미 거래량 부진을 겪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지울 전망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거래가 저조한 상황을 지속해왔습니다. 주택금융 전문 금융회사인 퍼스트 아메리칸의 마크 플레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며칠간 10년물 국채에서 벌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주 내에 모기지 금리가 7%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PCB뱅크가 PCB 뱅코프 이상형 이사장의 개인 재단인 리앤 리 파운데이션과 함께 직원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리앤리 파운데이션이 2022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PCB뱅크 직원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12학년 재학 중인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는 총 8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각각 5,000달러씩 총 4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4명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27만 달러에 달합니다. PCB뱅크는
이번 장학금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4세대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앤리 파운데이션과 PCB뱅크는 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PCB뱅크 관계자는 직원과 가족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믿음 아래 앞으로도 교육 지원과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월 24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